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루틴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뜻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경기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경기를 치를 때까지 반복적인 행동을 미리미리 훈련함으로써 실제 경기에서 불안감을 없애고 경기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시간 관리와 운동, 일상의 활동을 해나가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루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노하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퇴연금협회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 에버텍이라는 곳에서 현재 그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드릴 내용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루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충분히 잘 가실 텐데 루틴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간단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루틴이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루는 경우에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말만 들어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운동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 선수들 보면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징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본인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혹시 수영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수영에 보시면 박태환 선수를 이제 가끔가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걸어 나올 때 보면은 몸을 풀기도 하지만은 귀에다가 항상 이어폰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경기 중인데 무슨 이어폰을 끼고 나오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 이어폰을 왜 끼고 나오나 이제 들어봤더니 그 본인이 몸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는 항상 그런 것을 꼭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뭐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 중에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경기 중에 속옷을 갖다가 빨간 옷을 입으면은 굉장히 경기가 잘 풀린다고 해서 빨간색을 속에 팬티를 입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운동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빨간 팬티를 입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외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 저에게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올 때 그 강의 대상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 명상을 좀 합니다. 그 명상이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그 제가 눈을 지그시 감고 오늘 만나는 그 청중들과 즐겁게 교감을 나누고 그다음에 강의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갖고 있다 보면은 의외로 또 생각보다 그 강의가 굉장히 재밌고 또 즐겁게 끝나서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틴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할 때 그 자기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습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분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은퇴를 준비하는 또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은퇴를 이미 해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할 때 그런 강의를 듣는 분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것은 특히 스포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좌우되는 종목에 특히 많이 작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이라든가 또는 양궁, 그다음에 또 뭐 레슬링, 그다음에 역도 같은 부분에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의 인터뷰를 봤을 때 장미란 선수도 본인이 이 루틴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보면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 있는 상황, 그다음에 자신의 기록을 갖다가 신청하는 모습, 그다음에 경기장에 올라가는 동안에 호흡을 몇 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로진을 묻힐 때까지 걸음 숫자를 몇 걸음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바벨을 잡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흡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역도를 들어서 올렸을 때 그때 그 힘, 그 느낌, 그다음에 자기가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느낌 같은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본인이 금메달을 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열심히 연습만 많이 하면은 성적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비결을 잘 안 알려주겠죠. 그런데 양궁 선수들에서 이제 은퇴를 한 사람들이 감독으로 외국의 감독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으로 간 사람들이 그 루틴에 관련된 심리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서 요즘에는 외국에 있는 양궁 선수들도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틴은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 맞는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실천하면서 나에게 맞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은 은퇴 후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아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관련된 것입니다. 건강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많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느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은퇴 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에 관련된 루틴으로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시간 관리,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규칙적인 시간 관리와 그다음에 운동 이 만남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한 개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하루의 일과표를 제가 간단히 적어 놨잖아요. 이것은 저희 아버님 생활의 일과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도 시골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아주 작은 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 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뭐 저희 어머니도 물론 건강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생활을 보면은 365일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의 일상 생활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 되시면은 아주 시간에 알람을 맞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십니다. 뭐 저거 어릴 때부터 가게를 했으니까 그 생활이 지금 77세시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죠.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드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시면 이제 갈증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 컵 이제 드십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는 가게에 있는 이제 뭐 가게를 청소를 좀 하죠. 그래서 또 부족한 물건들은 창고에서 꺼내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이제 좀 이렇게 동네에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야산이 있어요. 낮은 산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자그마한 염소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염소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염소를 먹이를 주고 또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메고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염소 집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텃밭이 한 작은 것들이 한 2-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에 보면은 그 호박이라든가 또는 오이 같은 것들이 일찍 자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또 따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8시 반이나 9시 정도 되면 집에 내려오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올라가서 텃밭에 가서 그 뭐 풀 같은 것도 이렇게 뽑아주고 또 뭐 상추 같은 것들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서 따로 뭐 묶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30분에는 이제 식사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집에 좀 계시다가 한 2시 정도 돼서는 오후에 이제 좀 오침을 하세요.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일어나서 한 3시 반이나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그 경로당에 방문하십니다. 예, 경로당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님 장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장기도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윷놀이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저녁 때 5시 30분 정도 되면은 염소를 또 집에 들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또 염소를 이제 또 이래 들이밀고 또 밭에 좀 일할 거 있으면 잠깐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6시 30분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 집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 뭐 젊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되게 적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을회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 모이시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제 음주도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오후에 11시가 됐을 때는 문을 닫고 취침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거의 규칙적이고 360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가게를 비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 부모님들은 거의 머릿속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 전체가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기록이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자고 저희들이 가자고 얘기하면은 절대 안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자와 이제 손녀들이 생기는 바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가요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이제 휴가를 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휴가철에는 가족 전체가 여행을 간다.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루틴, 즉 습관으로서의 하나 생성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얘기하는데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규칙적인 운동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도시의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니지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째 뭐냐면요. 이 밭에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가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됩니다. 거기를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가기 때문에 결국은 2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굉장히 건강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그 밭이라든가 염소 집에 한번 가보는데 저는 굉장히 허벅지도 아프고 굉장히 숨도 차고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운동을 안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가게에 그 부족한 물건들을 채워놓고 정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게에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무게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아침에 들고 또 내려놓고 정리하면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죠. 뭐 시골에서 하는 어떤 라벨이라든가 근사한 운동기구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진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 초고령 인구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본에서 도심이 너무 복잡하고 집값도 비싸니까 도심에서 벗어난 어떤 교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삶의 터전을 준비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빨리 갈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외 지역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만 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로 요즘에 인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보면은 가게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그 자녀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 부모님은 누구 집에 누구가 뭐 이래 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골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자주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로당에 가서 그 다른 분들과 같이 윷놀이와 장기를 두면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거기서 또 막 이렇게 그 경기에 내기를 하게 되면 경기에 또 승부욕도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사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에 관리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자산 관리 잘 못했어요. 왜? 뭐 자식들 키우느라고 거의 정신이 없었죠. 이 자산 관리 같은 부분에는 저희 집사람이 자산 관리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것도 뭡니까? 노후에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4층 연금이라고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각형 피라미드로 봤을 때 제일 1단계에 해당되는 층에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갖다가 운영하게 되는 퇴직연금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은 개인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개인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상위 계층에 있는 그 4층에 해당되는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보통 보면은 그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돈 벌면은 빨리 집부터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 과거에는 부동산이 재테크의 큰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부동산이 재테크의 역할을 글쎄요, 뭐 크게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층에 해당되는 주택연금 이런 것도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만큼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금액의 수입을 좀 이렇게 적게 갖고 가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이 규칙적으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마다 집에서 가만히 계시고 TV 보는 모습을 보면은 더 빨리 이렇게 노화가 늙어지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이 그 한 개인에게 있어서 존재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시는 분을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 자기 존재감이 상실될 때 정신적인 노화가 육체적인 노화로도 같이 연결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욕심에서는 일을 많이 해서 수입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과 다르게 근무 시간이 길어지거나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일에 있어서 뭐냐면은 능률도 떨어지고 또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은 좀 이렇게 긴 것보다는 짧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공부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제시하겠는데 공부는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 사회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손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기술에 대한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그 기술의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변화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이가 드시면 그게 뭔 얘기라고 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몰라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대화도 많이 단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변화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주위에 주민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위에는 또 도서관에서도 저런 강의를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하나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운용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면은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또 자산을 늘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는 은행 이자가 뭐 1점대예요. 그러면은 돈 넣어놔도 거의 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근데 그다가 돈을 집어넣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어서 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좀 낮추고 좀 수입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한 공부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삶에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젊을 때에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모든 생활이 직장 생활에 있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자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또는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결국은 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놀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그것을 놀이로 발전시켜 보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좀 뭐 악기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실버 오케스트라도 있어서 여러 군데 가면서 같이 연주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활력적으로 생활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아침에 이래 보면은 나이는 그렇게 많이 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학교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차도 많고 학생들도 아침에 많이 다닐 때 거기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또 차를 갖다 신호를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나이가 젊으신 거 보니까 좀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은퇴 생활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도 저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좀 알려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래학자입니다. 그 세계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미래를 굉장히 준비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미래학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미래가 현재를 지배한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딱 끼쳤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지? 내가 현재 이런 활동을 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는 내가 미래에 뭐가 되겠다 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저게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얼마 살겠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미래에 여러분이 아직도 사실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미래에 대한 인생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을 만들어 가시면 아마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은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과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 있는 삶, 이것을 만들어가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는 행동을 자꾸 하면서 습관을 찾아가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은퇴 후의 생활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루틴을 주제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일상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건강을 위한 습관, 돈을 모으는 습관,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좋은 습관을 통해 행복하고 풍성한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